네, 어서 들어오세요. 요새 뭐 코로나며 뭐 백신이며 뭐 음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글쎄 뭐 단어를 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코로나에 연관된 그 기관들이 죄다 기업인들이거든요. 근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 뭐 대중적으로 말할 때가 있고요. 또 지네들끼리 또 영업 비밀을 숨길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업 비밀을 숨기면 음모고 바깥에 드러내면 마케팅인가요? 아니죠. 그 두 가지가 모두 마케팅 아니겠어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보통 치킨이나 팔다든가 뭐 해외 무역을 할 때 그 대기업들은 그런 방식으로 순수하게 그 영업 활동을 안 하잖아요. 굉장히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죠. 뭐 음모는 무슨 음모? 그냥 그 대기업의 마케팅이고요, 기획이고요, 미래의 청사진이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기업 마케팅에 따라가지 마라. 금연 이거 모두 마케팅이고, 금연 백신도 마케팅이고, 왜 그 대기업들한테 돈을 그냥 그렇게 갖다 주려고 아주 노력을 해, 노력을. 그렇게 돈 많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대기업한테 그렇게 돈 주고 싶지 않고 중소기업한테 돈을 주고 싶던데, 뭐 물건을 사도 중소기업 물건 사고 싶고. 그래서 이 대기업의 마케팅의 영역은요, 이게 세계 경영이에요. 들어보셨죠? 세계 경영. 뭐 그렇게 들어보셨으면서도 왜 이상한 생각을 할까? 대기업은요, 세계를 상대로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1968년 그 세계 유수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마케팅을 해 나갈 것인가 해서 2018년이면 도대체 이제 어떠한 그 기술과 환경이 펼쳐질 것인가 해서 1968년에 그 미국 그 외교정책 연구회에서 그 책을 하나 출간을 했어요. 거기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18년은 그 총 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광선 나가는 총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전자파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게 무기화 될 것이다. 또 기후를 무기화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고요. 또 기후 무기는 뭐 이미 브레진스키면 누구나 다 얘기했어요. 뭐 브레진스키, 헨리 키신저. 근데 주로 브레진스키가 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하나 있어요. 거기 저 기후 무기화에 관한 게 그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어느 출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대한 체스판 거기 나와 있는 얘기고 또 슈퍼 비행기 콩코드 콩코드 같은 거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가 지식을 대체할 것이다. 이게 음모예요. 아니 컴퓨터를 가만 보니까 이게 정보 처리 능력이 되게 빨라.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저기 도서관에서 이렇게 막 책 찾으려고 막 시간 보내는 것보다 컴퓨터로 틱 하면 지식 뭐 어떤 책 같은 게 툭 나오겠다. 이런 상상 안 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기업화 시키면 되겠구나. 그랬던 거죠.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서로 대화할 것이다. 그래서 SNS도 1968년에 이미 다 얘기를 해놨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소련에서는 1963년에 이미 인터넷이 나왔어요. 인터넷이 이미 저기 보급이 되고 있었다고. 공산당이 막아서 그렇지. 공산당이 저기 그 SNS가 이렇게 펼쳐지면 공산당 권력이 적어질 것 같아갖고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조작수를 뭐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68년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뭘 그 기후 조작이 안 된다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또 교육도 이제 인터넷으로 한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줌 교육. 네?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크게 벌어야 되기 때문에요. 절대 환상 판타지 소설 같은 거 안 써요. 정확하게 지네가 앞으로 할 수 있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것만 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인터넷에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줄기세포, 또 생명 연장하는 세포들, 뭐, 또 신생에너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갖고 2018년에 세계가 이렇게 13가지 형태로 그 사회 네트워크가 짜일 것이고 또 산업이 구성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음모예요? 공부 안 하니까 음모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책 잘 팔려요, 요새. 2016년에도 새로 또 나왔고,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 시켜서 한번 사보세요. 비밀도 아니에요, 이제. 50년 전에 쓰여진 건데, 뭐가 비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네가 하도 기후를 무기화하고 기후를 조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2018년에 어떻게 됐나 보자고. 하프라 그래가지고, 또 High Frequency Active Auroral Research Program 그래갖고, 미국의 알래스카, 아리조나, 남미, 유럽, 특히 그 노르웨이, 그쪽, 또 아시아에도 있다 그러고, 일본도 있다 그러고요. 한국에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천인가 오산에 있대요. 그 180개 전자파 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한꺼번에 쏘아 올리면 기후가 변화한다고 하는데, 이까지 거는요, 예전에 이미 소련이 하고 있었어요. 소련은요, 하프 나오기 전에 그 기후를 이렇게, 전자파로 이렇게 조절한다든가 이런 거 하기 전에, 미국에서 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수준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해를 쨍쨍할 수도 있고, 안개를 피울 수도 있어요. 소련의 기술이 1960년대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정상이 오면 오늘 비 좀 내리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햇볕 쨍쨍하게 해드릴까요? 그때 다 공산당이 그랬어요. 그래서 푸틴이 막 비 맞고 대단히 저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일부러 비 내리게 해서 맞은 거예요. 다 홍보라고, 홍보. 나 대통령인데, 러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나 대머리인데, 비를 맞아가면서 내가 충성한다. 이게 다 홍보라고. 난 푸틴 좋아합니다. 푸틴 나중에 욕하지 마세요. 근데 정치야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겉모습인데 어쩌겠어. 푸틴이라고 정치 안 해? 그래서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일부러 한 겁니다, 저거는. 저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전에 그 베네딕트 16세 교황 물러났을 때, 그 로마 교황청에 벼락이 내려쳤다고, 저 정도는 누구나 해요. 하프 기술 갖고 벼락 정도는 정말 간단하게 칩니다. 근데 무슨 전체 쓰나미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아직은 아마 못할걸요. 아직 못할 거예요. 예. 그 1945년 폴란드에 그 영국이 그 포탄 하나 떨어뜨려 갖고 지진을 일으키겠다 그래 갖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예. 폴란드에서 지진범, 어스콜크 범 쳐보세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아직은 지진을 유발할 만큼의 하프가, 글쎄요, 기술이 그 정도까지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벼락 정도 치게 맞는다든가, 천둥, 또 비 내리게 하는 거, 햇볕 쨍쨍하게 찌게 하는 거, 또 가뭄 유발하는 거, 이 정도는 충분히 해요. 예, 산불 일으키는 거, 이런 거. 이 정도는 충분히 한 거라고 봅니다.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1968년에 이미 다 예견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기업 마케팅인데 어쩌란 말이야. 근데 우리 국민들이 좀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게, 그래, 기업 마케팅이 다 좋은데 그럼 기업이 기업 살자고 만든 거지. 여러분들 생활 편하자고 해요? 기업 하는 사장님들이, 이사장들이 말이야, 그 목사님이에요? 신부님입니까? 성 프란치스코야? 여러분들 잘 살자게 한다고 만든 거냐고, 그게. 광선총이라든가, 기후 무기화라든가, 슈퍼 비행기며 지식대책 컴퓨터 다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만든 거예요, 기업인들이? 왜 생각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시는가 모르겠어, 난 솔직히. 다 지네 잘 살자고 만든 거지, 국민들 잘 살자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돈을 내고 쓰면 돼요. 그러면, 1968년에 하나 만들었죠. 그럼 1967년에도 또 만들었어. 예, 얘네들이 모여서, 다 기업가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또 협조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기술이 서로 융합하잖아요. 그래서 세르주 모나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1967년부터 만들어진 기업의 미래 마케팅을 모아다가 1985년에 출간을 했어요.
거기 이제 그 기업 마케팅이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학 캠퍼스에 에콜로지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제하는 운동을 대학 캠퍼스부터 출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적혀 있고, 또 아동들한테 컴퓨터를 줘서 게임을 중독하게 하면 그 마케팅에 되게 도움이 된다. 또 당연히 자유무역, FTA 해야 되고, 다문화 일으켜야 되고, 이민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다 기업 마케팅의 그 청사진인데 무슨 음모야 이게. 그래서 토론토 프로토콜이라고 그게 이제 기업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려면 차라리 각각 국가들의 그 정치가 문제가 될 거니까 이제 세계 정치도 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미디어 통폐합을 한 거고. 세계 5대 그 미디어 회사가 전 세계 그 통신 정보를 모두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대중문화를 만든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노래 하나 부르면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원화된 체계적인 대중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래야지 문화산업의 독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가끔 보면은 그 이상한 대통령들이 한둘씩 나오니까 이런 놈들을 없애려면 인도주의적 간섭이라 그래갖고, 인도주의적 간섭 누가 만들었나요? 이게 마리오 베타티? 이 사람이 만들었죠. 이탈리아 사람이. 그래서 인도적으로 유엔에 제출을 하죠. 안건을. 그래서 유엔에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인도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나라의 그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작품이 유고슬라비아 공습이죠. 두 번째 작품이 소말리아 공습이에요. 평화, 인권을 앞세워서 쳐들어갔죠. 그래서 거기 유고슬라비아 사람들과 소말리아 사람들을 총에 쏴 죽이고 그랬던 거죠. 이게 최소한 1967년에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하지만 1985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출간 연도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또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을 중지시키자. 그래야지 기업이 살고 국가는 죽는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국가 재정을 긴축시켜서 에너지, 농업, 유통, 기술 분야를 현대화하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못하게 해서 그 일들을 모두 기업이 가져가도록 하자. 이런 거고. 또 재정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군사 감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각국 군대는 유엔화가 된다. 그러니까 유럽의 군대들은 모두 나토로 모일 것이고, 그 외 군대들은 이제 아무래도 유엔을 꼭두각시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 군사적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국제기구가 여태껏 이제 국가를 통제해 왔는데 이제 개인도 통제하자. 그래서 백신 같은 것들을 강제적으로 맞게 하면 우리가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또 묻지마 총격 사건을 자꾸 일으키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두도록 만들자. 이런 거고. 뭐 기후변화 항상 뭐 나오는 얘기고, 기후변화, 인구 감축 뭐 이런 거 항상 나오는 얘기고. 그렇게 1967년에 작성이 되었다고 하나 출간이 1985년에 됐으니까 1985년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 출간된 내용 전체가 다 1990년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자료를 다 수집한 세르주 모나스트는 유엔 총재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미래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죠. 기업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모여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게 음모가 아니죠. 기업 마케팅이죠. 그게 이제 아젠다 2030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또 17가지거든요. 정확하게 17가지를 하겠다는 건데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뭐 좀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은 클릭해서 정지시켜 놓고 쭉 살펴보세요. 그래서 17가지를 통해서 세계 경영을 일원화 시키겠다 그랬는데 항상 앞에다가는 뭘 적어 놓냐면
빈곤 퇴치를 위하고 건강을 위하고 남녀 평등을 위하고 인간 생활의 편리를 위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써 있습니다. 예. 나 나쁜 놈이야 하면서 때리는 경우 없잖아요. 다 너 잘 되라 그러면서 때리는 거야 뭐 이러는 거잖아요. 다 좋은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최고의 그 변명 슬로건 정치 슬로건이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자. 일단 사람이라도 살려보자. 아픈 사람을 돌보자. 약자 이데올로기잖아요. 약자 마케팅. 희생자 마케팅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말입니다. 기업들이 아주 악행을 저지를 때 항상 내세우는 게 위생, 건강, 안전 이거예요. 아젠다 2030도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록펠러 파운데이션은 2010년에 나온 거 이것도 음모예요? 음모 아니잖아요. 지금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전염병 발생했다. 그래서 마스크가 일반화된다. 록다운 된다. 시민이 봉쇄된다. 전염병 시민 통제하고 관리한다. 생체 아이디 카드 같은 거 만들어야 되겠다. 공항이나 공공장소에 그 열재고 스캔으로 이렇게 긁어야 되겠다. GPS로 원격 감시해야 되겠다. 여행을 제한시켜야 되겠다. 이거 기업의 플랜이잖아요. 기업의 마케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업 마케팅이 하는 그대로 지금 국가가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한국 굉장히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그 대기업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음모야. 그리고 록펠러 재단이 그거 하자마자 바로 1년 후에 유럽 공동체 문화부에서 뭘 출간을 했냐 하면 인펙티드 그래갖고 만화를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염병이 나서 백신을 찾아서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결국은 세계 정부를 성립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만화를 뿌렸거든요. 지금 구글이나 어디 들어가서 이 제목 치고 들어가시면요. PDF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만화도 잘 그렸더만. 무료로 완전히 다 다운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네 그 기업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말해서 기업 마케팅으로서 세계 각국 국가를 자기네들의 시야로 넣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 마케팅이 이게 무슨 음모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 달인가, 그렇죠? 작년 4월 달일 거예요, 아마. 영국 황태자, 저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찰스 황태자가, 야, 이거 코비드 왔다. 사람들이 큰 변화를 받아들일 황금 같은 기회가 왔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찰스 슈왑, 독일어로는 이제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그러죠. 클라우스 슈왑이 이거 다보스 포럼 회장인데, 만든 놈인데, 그 코비드19를 딱 놓고, 이거 그레이트 리셋 한번 확 뒤집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뭘 뒤집어봐. 예전에 있는 그 기업 마케팅을 끝까지 밀어붙여보자. 이 소리죠. 그리고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총리 물러났지만, 그 당시 총리였을걸? 2020년 5월 달에? 아닌가? 코비드가 적당히 끝나면 국민이나 혹은 아이들이라도 몸에다가 센서 칩을 박자. 그래갖고 사람들의 뭐 경제, 소비, 뭐 이런 걸 모두 통제해서 완전히 기업의 컨트롤 밑에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음모는 무슨 음모? 음모면 네타냐후가 신문에다가 그렇게 썼겠어요? 음모가 아니라 이거는 기업 마케팅이니까 우리 마케팅 이렇게 하겠다는데 뭐 말이 많아. 그래서 마케팅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자 보니까 지금 2020년 이거 10월 달인가 아마 그럴걸요. 다보스 포럼에서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자 코비드 마케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나 어디 보자. 그래갖고 8가지로 이렇게 딱 판단을 해요. 노동력이 완전히 이제 우리 정책하에 들어왔다. 세계 93%의 노동력이.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디지털화가 잘 된 나라가 별로 없다. 응? 일본을 봐라. 거지 같다.
그래서 최대한 디지털화 시켜야 우리가 디지털 뭐 돈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지금 최대한 디지털화 해야 되고,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라 하더라도 모두 디지털 인터넷 상거래소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업무 자동화도 해갖고 실업자들 모두 양성시켜야 된다. 나중에 남은 실업자들 어떻게? 그건 이제 뭐 지네들 또 알아서 하겠죠. 그 다음 또 단계가 있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책, 우리 코비드 정책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은 계산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4%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96%의 기업은 모두 코비드 정책 하에서 흔들리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중간 보고서까지 냈어. 이게 무슨 음모야.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흑석동에서 무슨 치킨을 팔았어. 근데 굉장히 장사가 잘 돼. 그러면 흑석동 전체 경쟁 기업들을 다 이렇게 흡수해갖고 딱 독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기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가 많이 부딪혀. 항상 그래요. 그러면 저기 정치를 아예 가져와 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말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하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하도 돈을 달라 그러는 거야. 돈 달라. 그리고 규제하고 이래서 미치겠는 거지. 그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해서 대통령 났었잖아요. 외국의 대기업 회장들이라고 해서 뭐 틀릴 것 같아요? 아, 정치 귀찮아. 정치 귀찮고 우리가 저기 정부를 만들어 버리자. 근데 어차피 이제 세계화 됐으니까 세계 정부를 세우자는 거야. 그게 무슨 음모예요. 음모는 지네 마케팅이지. 그래서 아달리가 또 2009년에 이미 얘기했어요. 전염병이 큰 게 하나 있어야 이렇게 세계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데, 뭐 경제가 망가지겠지. 하지만 그건 나중에 손볼 일이고. 그랬거든요. 얘 말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하고 백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업들한테는. 정치적으로. 참고 사이트 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다시 복습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